민족과 이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유주의 이쪽에는 뭐 왕래도 많고 정부의 높은 사람이나 재벌들이나 그쪽은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계속 애정을 가지고 뭐 이러는데 그쪽은 지금부터 계속 지금도 좀 소외시키고 정책 당국들 그것이 어딘지 그때는 안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기아 자동차에 있을 때 자동차를 수출하고 현지를 진출하는데 새로운 시장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서 저는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또 그 당시에는 들어가도 이 안보 문제, 보안 문제로 굉장히 까다로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YS 대통령이 제 후에 바로 동서가 되니까 신분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비즈니스를 해도 시비 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거 하나는 큰 빼고 그 외에는 저는 절대 그쪽하고는 저는 거리를 두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NGO 이쪽으로 하는데 이거를 그런 사정에서 봤을 때 계속 역사의 의식, 역사적인 신이 이것이 우리가 해방 후에 계속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잊어버리고 역사를 버리고 역사에 그런 의식이 없고 신의가 없는 민족은 있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까 김 목사님하고 또 우리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뭐 부잣집 딸이냐 보살님 딸이냐 그 표현이 저는 참 설득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러시아에 다니다 보니까 김영희 목사님이 1996년도에 중국 조선족 박영수 이영수 회장님 저도 그 다음에 저는 또 갔어요. 제가 우리 민족도 동업회관에 그 일을 하면서 이미 목사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이 사기를 쳐서 수천 명을 만진망간하죠. 월급 3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을 500만 원, 700만 원 사기를 쳐서 온 집안을 풍지박산한 겁니다. 그게 한국도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 당시에 서경석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때 이영숙 회장님이 자기 대책위원장을 우리들이 추천하고 그때 김 목사님으로 지시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활동가 됩니다.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별도 조치를 해서 그때 김혜성 목사님도 같이 동참했죠. 법을 고치고 인턴 사원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한국말을 시험을 취해서 수천 명을 건졌어요.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 가니까 우리를 찌르지. 민족이 같은 민족이 민족 없는 민족은 피를 빼먹는 이 한국 사람들 따라들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안 했지만 그때 판이 속으로 울고 한심하고 일이 됐습니다. 이건 하느님을 떠나서 무신론자도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거지. 그것에서 많은 쇼크를 받고 또 러시아에 그 자본의 수술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우즈벡에서 강제 이들고 후손들이 독립운동 후손들이 우즈벡에 워낙 못 살았는데 다시 정책을 세웠어. 그래서 정착도 못하고 것도 그때 김 목사님과 지금 이걸 터서는 안 되겠다. 역사의 신을 지켜야 된다 해서 경찰서를 만들고 한복음 협의회에서는 많은 신도들에게 또 협조를 받아서 자매결혼을 하고 정착촌에 지원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 민족 이민 140주년 기념관을 건설해서 지금 거기서 우리 동포들이 으쓱해서 다 소수민족들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면서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많은 칭찬도 받고 협력도 받고 이렇게 한러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의 도서에 대해서 10분을 배정받은데 저는 한 5분은 훔쳐가지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북한의 핵실험과 광명성 사호, 적적 발사, 개성공단 폐쇄, 패트리트 증설, 사드 배치 등등 한반도의 군사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특히 한반도 긴장중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한 나라도 1대1로 상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누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의 존재와 관계라는 불편한 지시를 정의와 국가 간의 이기심의 혼돈 속에서 저울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각각 고향을 두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사자들, 즉 탈북자, 조선족,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 등은 국가 간의 긴장 고조에 낯설어하고 이러한 그들을 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또한 이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 회복에는 연변조선족 고려의 탈북민의 역할이야말로 통일을 앞당할 수 있는 자산이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각축점이 된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 및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어 한반도의 미랄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먼 옛날 우리 역사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제국이 광개 태왕과 장수왕 그리고 신라의 장보고라는 벌출한 해양 세력을 배출한 우리 민족은 알타이족으로서 그 중심을 서쪽으로 넓혀가며 특히 우리 알타이 돌골족이죠. 근거리 동유라시아 위구르, 티베트, 여진, 거란 지베레 동북에 있는 야쿠티아족, 몽골족 등의 역사 문화, 어느 순서, 어순, 전통문화, 자연숭배 등 소위 샤머니즘이죠. 평화와 요리와 협력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발해 제국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터키는 장수할 때 동방 쪽에 10개국이 사절단으로 초청을 했을 때 우리 고구려가 제일 위에 그 기념 탑에 이름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지역까지 문화와 경제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근거가 지금도 역사 자료에 살아있습니다. 근세에 와서 러시아 연해주는 1864년 최초로 이민이 시작되어서 러시아의 정치화를 받으면서 고려인으로 불리우게 되었고 중국은 18세기 말년 부분적 이주가 시작되어 특히 일제히 침탈 이후에 1900년, 1930년 그 경에 대개 큰 이주를 하면서 조선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중국, 동북 삼성에서 처절한 조국 광복 운동을 주도로 하고 또 거기서 후원하고 힘든 동포들이 후손들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복 후에는 해방된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외세에 의해서 나라의 원변이 결정되고 조국으로부터는 내팽개치고 잊혀져 있는 그동안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 국민이 되었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어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조상들이 모국을 되찾아가는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올림픽 이후 이들 지역에 흩어져 살고 부모 조상들이 종이었던 한반도를 잊혀져 가던 이들에게 올림픽을 치르는 대단한 나라로서 잘 사는 나라로서 성공한 나라로서 제20대에서 한민족이 긍지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외교적 성과로 역대 정권들이 같이 노력했습니다. 오랜 냉전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회복하면서 조상들이 떠난 이 땅을 그들을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1996년, 99년
1990년대부터 중국 조선족이 대거 이동은 현재 약 70만 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 있고, 이에는 지리적 이점 외에도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온 것도 큰 장점으로 이용했고, 한중 간의 교류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이들의 큰 역할과 공헌이 있었다고 기인합니다. 반면에 고려인들은 연고제가 거의 없고, 스탈린 시대의 중앙아시아 강제기 유혹 등 민족 문화의 탄압과 언어 말살,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1990년대 소수 상공들이 왕래가 시작되면서 차차 숫자가 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만 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